자, 다음 봅시다. 또 59번 문제 보시면 대표 문제. 두 곡선의 교점에서의 접선이야. 이건 공통 접점을 갖는 경우지 교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그래서 두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ax와 x세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y는 bx제곱 더하기 c, y는 bx제곱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 둘의 교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이거는 공통 접선을 갖는 건 아니고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따라서 내가 이거를 fx라고 하고 이거를 gx라고 하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의 좌표가 1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f-1과 g-1이 모조리 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f-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a. 다음 g-1은 b 플러스 c인데 얘가 둘 다 1이 되어야 돼. 따라서 나는 일단 a의 값은 얼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2라는 거 요거 하나는 알 수 있겠지. 근데 b와 c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b와 c를 구하기 위해 일단 b 더하기 c는 1이라는 거 하나 알았고, 다음 그 점에서 x가 -1인 점에서 두 곡선을 접하는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f'-1이랑 g'-1 곱하기 -1,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1, 그래야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얘를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gx는 미분하면 g'x가 2bx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물론 이제 a 값은 -2였으니까 여기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1은 3 빼기 1이니까 1 곱하기 g'-1은 -2b가 되는 마이너스니까 -2b인데 걔가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나눠주면 b는 2분의 1. 그러면 b 더하기 c가 1이었으니까 c도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b가 2분의 1, c가 2분의 1.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답은 -1.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야.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진 않을 건데 얘들아 61번만 한번 볼래요? 61번 보면 두 곡선 y는 x제곱, y는 x 빼기 1의 제곱의 교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즉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 답이 무조건 90도야.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는 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론 벡터에서도 내적이라는 걸 이용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하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얘도 더 하는 게 아니니까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90도밖에 없어요. 됐어?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 갑자기 그래서 기억이 났네. 여기 초원 4명 다 확통하죠? 이른도 하고 지율이도 하고 우림이도 하고 다운이도 하고 4명 다 확통하죠? 이거 조사해달래. 다음 지구과학이랑 화학이 있던데 혹시 두 개 중에 선택한 거 있는 사람? 둘 다? 지율이는 화학하고 지학 둘 다 해? 이름은? 안 해요? 화학이랑 지학은 안 해요? 화학이랑 지구는 안 해요? 넌 사탐이야? 우림이도 사탐이지? 다원이는? 너도 사탐이야? 넌 둘 다 하고? 알겠어요. 조사해달래. 그래서 하는 거야. 잠깐만 난 좀 적어놓을게요. 경력이 별로 안 좋아서 또 잊어버린다. 예건아, 혹시 과자는 2학기 때 뭐 선택 과목 하는 거 있어요? 저거 1학기 1학기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잖아. 2학기 때 그럼 뭐 선택 과목 혹시 우리 학원에서 도와줄 만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됐어요.
자, 다음 6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원 C가 최고차의 수가 1인 이차함수 y꼴 fx의 그래프와 두 점 0,0과 2,0에서 접한다. 이때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r 제곱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원 C가 최고차의 수가 1인 이차함수 y꼴 fx의 그래프와 두 점 0,0, 2,0에서 접한다. 그래서 얘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원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얘가 0,0하고 여기가 2,0인데 여기서 접한대. 그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r 제곱의 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 이차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이차함수를 y꼴 x 곱하기 x 빼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 이꼴 0에서 x축하고 만나고 x 이꼴 2에서 x축하고 만나 0,0하고 2,0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0,0하고 2,0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내가 원위의 두 점을 알잖아? 됐니?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있을 거냐? 여기서 여기에 접하는 접선하고 수직인 직선하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하고 또 2,0에서 원과 2차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요 직선하고 수직인 접선,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법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래서 0,0에서의 법선과 2,0에서의 법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중심이 되는 거겠지. 맞죠? 혹은 우리 이차함수는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거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는 안 풀 것 같고, 자 봐라, 0,0하고 2,0이 여기 가운데 축이 있을 건데 이 축이 x 이꼴 1 아니에요? 되니? 그러면 얘는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겠죠? 됐어? 그래서 나는 이 중심의 좌표를 그냥 1,a라고 두고 저 a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 봐보세요. 얘랑 얘가 수직임을 이용하면 a를 그냥 구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0,0이었고 얘가 1,a였어요. 그럼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요 직선은 기울기가 뭐가 될 거냐면 1 빼기 0분의 a 빼기 0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a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요놈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놈의 기울기를. 왜냐면 얘는 0,0에서 이 2차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인 거 아니니? 공통 접선을 갖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얘를 미분하면 y''은 2x 빼기 2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x 이꼴 0을 대입하면, 왜? 여긴 x좌표가 0인 점이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런데 얘랑 서로 수직이라고 했잖아? 이놈과 이놈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야? 2분의 1인 거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을 따라서 나눠주면 a는 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따라서 나는 반지름 길이 r이 어떻게 될 거냐? 반지름 길이 r이 0,0하고 1,2분의 1을 잇는 우리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5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5 이게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 r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r제곱은 4분의 5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맞지? 물론 법선이 서로 만나는 점으로 두 직선의 교점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풀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원도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원도 좌우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 포물선도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일 거니까 이 중심은 무조건 이 축, 이 2차 함수의 축 x = 1 위에 있어야 될 거고 따라서 중심의 좌표를 1,a라고 두고 이놈과 이놈이 수직이어야됨을 이용하면 저 a의 값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뭐 문제가 많아. 63번도 그렇고 64번도 그렇고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나중에 모르겠으면 질문하면 또 풀어줄 테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유형 10번에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곡선 거기 네모 박스 안에 보면 곡선 y = fx 위의 점 a, fa를 지나고 이 접선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옆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걔를 법선이라고 부른다. 그 명칭 하나 적어 놓으세요. 얘를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법선은 이거하고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다 똑같아.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 쭈르륵 넘어갈 거고 일단 앞에 문제 쉬운 문제들은 넘어갈 거고 선생님이 68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68번 문제를 보면 우리 y = x제곱 위의 점 p, t, t제곱 t는 0과 1 사이에 있대. 에서의 접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자. 이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FT라고 하고 또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M이 곡선 y = x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이때 선분 PA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PCAB의 넓이를 GT라고 하자. 이때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이 가까이 갈 때 FT분의 T 곱하기 GT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 뭐가 있어요? y = x제곱이 있어. 그 위에 P, T, T제곱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P, T, T제곱이라는 점이 있어요. T는 0과 1 사이에 있대요. 됐니?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게 대충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여기 어디쯤에 1,1이 있는 거죠. 여기 1,1이 있어서 그 0과 1 사이에 P, T, T제곱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P에서의 접선이 이 P에서 접선을 그릴 거야. 나는 이 점 P에서 y = x제곱을 접하는 접선을 그어서 걔가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P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하자? 얘를 FT라고 하자. 삼각형 PQR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P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우리 y = x와 만나는 점이 있어. 그럼 x는 x제곱의 역함수거든요. 얘가 y = x.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겠지만 무리함수 y = x랑 y = x제곱은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둘이 서로 역함수예요. 그럼 역함수기 때문에 두 곡선이 뭐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야? y =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y = x에 대해서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대칭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P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M이 곡선 y = x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때, 요 점을 A라고 할 때, 요 점을 A라고 할 때, 요 점이 P이고 AP를 대각선으로 하는 PA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GT라고 하죠. 그럼 정사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 뭐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이때 T 곱하기 GT 나누기 FT의 극한값을 구하라.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자, 그러면 나는 먼저 이 Q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y = x제곱을 미분하면 y'은 2x가 될 거고요.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 따라서 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가 t인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기울기는 2t,
t, t제곱을 지나가니까 x 빼기 t 플러스 t제곱 얘가 요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걔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y에다 뭐를 대입하면 돼요?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축과 만나는 점 q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우리 2t 곱하기 x 빼기 t가 마이너스 t제곱이 되는 거니까 t가 하나 약분이 되고 나눠주고 요게 넘어가면 x 이꼴 2분의 t 빼기 2분의 t니까 x 이꼴 2분의 t가 되는 거지. 즉 실점의 좌표가 2분의 t,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r점은 p에서 내린 x축이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t,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R의 길이는 P점의 y좌표 t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 따라서 나는 FT를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QR을 밑변이라고 하면 T에서 2분의 T를 뺐으니까 밑변은 2분의 T가 되는 거고 곱하기 높이는 P점의 y좌표 t제곱이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제곱 해갖고 FT는 4분의 T 세제곱 얘가 FT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GT 구하는 것도 보세요. 자, GT는 이 P점과 A점이 Y꼴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라고 했지. 그럼 Y꼴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X좌표랑 Y좌표를 바꾼 거니까 나는 A점의 좌표가 T제곱, 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냐면 T 빼기 T제곱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 x좌표 t에서 요 x좌표 t제곱을 뺀 게 요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되니? 따라서 나는 gt는 저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t 빼기 t제곱의 제곱 요 놈이 gt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t 곱하기 gt t 곱하기 gt는 t 마이너스 t제곱의 제곱 나누기 밑에는 ft 4분의 t 세제곱 요놈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4는 위로 올려주고 t 다 약분하면 얘는 뭐랑 똑같느냐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4가 올라갔으니까 4 t 세제곱은 t 얘랑 하나 약분되고 여기서 또 t가 빠져나오면 t 제곱이랑 약분될 거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놈이 t의 세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t로 묶여서 앞으로 빠져나오는데 제곱해서 빠져나오니까 세제곱해서 빠져나오면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밖에 있는 t 하나랑 합쳐져서. 그래서 t 세제곱이 되고 그럼 안에는 1 마이너스 t가 남을 건데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서 t에다 0을 대입하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돼? 4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답은 4번. 자, 다음 접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얘는 기울기를 주는 경우야. 그 유형 11번에 보면 뭐 제목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들 116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유형 11번의 제목에 보면 접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즉 평행한 직선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를 알려준 경우다. 자, 그래서 71번 문제를 보면 곡선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에 접하고 직선 y는 2x 플러스 4에 평행한 직선은 두 개이다. 즉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은 두 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됐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m이 2라고 알려준 거야. 그때 두 접선의 접점에 x좌표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72번 같은 경우는 D70 71번이죠. 71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기울기 m의 값이 2라고 알려준 거예요.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m이 2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고 a, fa라고 놓고 그래서 얘는 접점의 좌표를
a, 곡선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니까 마이너스 a세제곱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a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떤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f'x 이꼴 m, f'a 이꼴 m 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라고 했지. 내가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뒀으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는 4a 플러스 1 얘가 f'a잖아요. 그런데 그 값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나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a의 값을 구하면 된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우변으로 다 넘겨 정리하면 3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니까 우리 이 방정식을 풀면 a좌표가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a좌표에 곱을 묶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는 굳이 풀 필요가 없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풀어도 돼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분의 1이에요. 맞죠? 그래서 곱하면 3분의 1, 답은 2번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72, 73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쉬워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접점의 x좌표 a를 미지수로 두고 f'a 이꼴 m이라는 a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돼요. m 값이 주어지면 접선의 기울기 m이 주어지면 f'a 이꼴 m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접점의 x좌표 a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접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유형 12번은 뭐냐면 요거 계산이 좀 많으니까 선생님이 74번 문제를 한번 풀 건데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중간에 정신줄 놓으면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아니야, 이거는 안 풀고 넘어갈게. 왜 안 풀고 넘어갈 거냐면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알려면 그래프의 개형, 모양을 알아야 돼. 됐니? 근데 여러분들 아직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줄 모르니까 유형 12번은 보류, 일단 보류. 왜냐하면 내가 얘를 모르잖아? 그래프의 개형을 모르면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됐어?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아직은. 그래서 여기 유형 12번도 일단 뭐라고 표시해 놓냐면 뒤에 갔다가 다시 온다고 X자 표시해 놓지 말고 막 이렇게 문제 특징 그어 놓지 말고 다음 뒤에 가서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풀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형 13번도 마찬가지거든.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예요. 이거 설명만 해줄게. 여기 보세요.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어요. y 꼴 fx라는 곡선이 있고 여기에 l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다고 쳐봐. l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다고 쳐봐. 그럼 난 이때 뭐를 물어보냐면 이거를 항상 물어보거든. y 꼴 fx 위의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봐요. 됐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점 여기에 어떤 점 t, ft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런데 그게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묻는 거야. 이 점이 어디에 있을 때 얘가 최소가 되는지를 묻는 거야. 그럼 얘는 최소가 되는 점을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직선 L을 됐니?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쭉 이렇게 기울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쭉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 만나는 순간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지. 됐니? 그래서 얘도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을 찾는 거야. 이 곡선 y꼴 fx에 접하는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점의 좌표가 a, fa라고 할 때 요 점으로부터 이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 요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곡선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 최대 최소값을 물을 건데 최대값은 없어요. 최대값은 여기서 이게 멀어지기만 하면 계속 더 멀어지는 거니까 최대값을 묻지는 않고 보통 이렇게 최소값을 물어봐요. 최소값.
일단 77번이 이차함수니까 77번 문제를 갖고 선생님 한번 풀어줄게요. 77번 문제를 풀어줄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곡선 y 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7이 있대요. 다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7이 있대요. 그럼 걔는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2를 집어넣으면 2는 4 빼기 8은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2,3 이 꼭지점인 요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얘가 y꼴 미안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이런 이차함수가 있고 우리 직선은 6x 빼기 20이래. 그럼 6x 빼기 20은 어디쯤 있어 보여요? 이 한참 밑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기울기가 6이니까 되게 기울기는 급한 놈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20 쫙 밑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y꼴 6x 빼기 20이라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는 거야. 이때 이 직선과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거든. 되니? 다시 이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이 2차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 얘를 변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언제까지? 얘랑 접할 때까지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즉 기울기가 6인 직선이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때가 최소가 되는 때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접하는 점을 우리 뭐라고 둘 거냐면 이거를 m,n이라고 두고 n 빼기 m y좌표에서 x좌표를 뺀 값으로 구해라. 지금 이런 문제인 거지. 그럼 나는 이 x좌표가 m이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는 어떤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m의 값이 6이 되는 m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지? 얘 기울기가 6이었으니까 요 x가 m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6이 될 때 그때가 최소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쟤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2m, 그러니까 f 프라임 m은 2m 빼기 4인데 걔가 6이 되는 점이니까 이 m의 값이 10, 따라서 m 값은 얼마가 돼?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5, y 좌표는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25 빼기 20을 하면 5 더하기 7이니까 12. 요게 그 최소가 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이때 n-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m은 12 빼기 5 답은 7 이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분을 이용하면 편하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분이라는 게 없었잖아. 그럼 1학년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를 이렇게 풀었었어요. 우리 이놈의 기울기가 6이라는 걸 아니까 얘를 y꼴 6x 플러스 k라고 두고 요런과 요놈이 접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6x 플러스 k랑 똑같다고 놓고 다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이고 얘가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 25 빼기 7 플러스 k가 0이 되는 거니까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얼마니? 25, 18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저 접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k에다가 18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18이 아니지 않아요? 마이너스 18 아니에요? 마이너스 18 맞죠? 오씨. 그러면 플러스 25가 0 따라서 x 빼기 5의 제곱이 0이니까 만나는 점 x좌표가 5인 걸 아는 거지. 그리고 y좌표 어차피 뭐 여기다 집어넣든 저기다 집어넣든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1학년 때 미분이 없으면 이 짓거리를 했어야 된다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방법이 먹히는 건 2차 함수만 먹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3차 곡선이 되면 이 방법이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판별식 이딴 거 안 쓰고 나는 그
그 만나는 점, 그러니까 기울기가 6인 접선이 접선의 적점의 좌표를 m이라고 두고 f'(m = 6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저 점의 좌표를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미분의 힘이에요. 미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넘어갑시다. 다음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아씨, 근데 활용은 첫 번째 문제부터 80번 문제부터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80번 문제 하나는 풀어줄게요. 자, 8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고난도예요. 80번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80번 문제도. 근데 80번 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프가 눈에 익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가 아직은 눈에 익지 않을 거라서 일단 풀어주면 선생님 그래프가 왜 그렇게 생긴 건가요? 일단 모르는 부분들은 일단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 fx의 그래프에서 3차식이 나오는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됐어?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일단 fx가 우리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고 x가 a보다 클 때는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이라고 생긴 요런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gx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 k보다 클 때는 12 곱하기 x 빼기 k가 되는 직선이야. 이거는 할 수 있죠. gx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놈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근데 이거 풀라고 했는데 일단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a의 값은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설명하려면 극점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일단 요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도 일단 내비두세요.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돼. 중요한 게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됐어? 나중에 그래프의 개형을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자 그러면 롤의 정리로 넘어갑시다. 120페이지로 가보세요. 120페이지 보면 롤의 정리인데 이 롤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자 88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랑 gx의 그래프는 미분 가능한 함수래. 아까 그 얘기를 하나 빼놓지고 안 한 게 있는데 얘들아 일단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아까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를 함수에 적용시키려면 그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건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뜻인지 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고 양 끝점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걸 우리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됐니? 다시 x = a와 x = b에 대해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a에서 b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 a와 b에서도 얘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않고 함수 값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걸 우리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라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거든. 왜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안 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을까? 됐니? 일단 이거 첫 번째야. 왜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지 않고 왜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면 그냥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였었잖아. 됐니? 그런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어. 자,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이거야. 내가 x가 a인 점, 이 구간의 끝 핵점에서는 미분 가능성, 이 점에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를 알려면 이 점의 왼쪽 모양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얘만 갖고서는 a의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만 갖고서는 이 함수 fx가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됐니? 얘가 a를 지나서 그냥 이렇게 스르륵 내려가는 놈이라면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놈이겠지만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툭 꺾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거든. 즉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 끝의 점에서는 이 끝의 점의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닫힌 구간 a, b라고 주어지면
A보다 왼쪽의 모양은 알 수가 없는 거지. 닫힌 구간이 주어지면 A의 왼쪽에서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존재하는 함수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됐어?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롤의 정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구간에서의 양끝점에서 함수값이 똑같으면 여기 FA와 FB가 같으면 x 이퀄 A와 x 이퀄 B가 있어서 함수값이 똑같아요. FA와 FB가 똑같아. 그리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야? 그럼 연속이면 안 끊어진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이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사이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으면 그 사이에 뭐가 되는? F'C가 0이 되는 F'C가 0이 되는 이런 C가 열린 구간 A, B 열린 구간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라는 기호를 쓰는 거야. 그래서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써요. C는 열린 구간 A, B의 원소이다. 이런 C가 무조건 존재한다. 됐어? 이게 롤의 정리였어. 그럼 이 롤의 정리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88번 문제를 볼까요? 자, 88번 문제를 보시면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랑 gx의 그래프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곧 연속이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불연속인 함수는 없어요. 됐니?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건데 불연속인 함수는 없어. 그런데 왜 연속이라는 조건을 그러면 왜 썼느냐? 얘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x 이퀄 a와 x 이퀄 b에서의 연속 여부는 따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됐니?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은 보장이 되지만 끝에 점 a와 끝에 점 b에서의 연속 여부는 보장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준 거야. 됐니? 근데 우리 일반적인 함수들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닫힌 구간에서 불연속일 수가 없죠.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는 정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 됐니? 그럼 정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정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나는 그 구간에서 어디를 자르든 상관없이 걔는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88번은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랑 gx의 그래프는 이라는 말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야. 구간이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자, 그래서 fx랑 gx의 그래프는 x 이퀄 a와 x 이퀄 b에서 만나고 a와 b 사이에 어떤 실수 c에 대해서 x 이퀄 c에서 두 함수 값의 차가 최대가 된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라. fx랑 gx가 x 이퀄 a와 b에서 만난대요. 그럼 x 이퀄 a와 b에서 fx랑 gx가 만난다는 얘기는 fa랑 ga가 똑같고 fb랑 ga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x 이퀄 a와 x 이퀄 b에서의 두 함수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새로운 함수 라지 fx라는 함수를 생각할 건데 이 라지 fx라는 함수를 스몰 fx에서 스몰 gx를 뺀 함수를 라지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됐니? 그러면 fa랑 ga가 똑같고 fb랑 ga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라지 fx는 닫힌 거야.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야. 그러면 fx 빼기 gx 라지 fx는 연속일 거고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한 거니까 fx 빼기 gx인 라지 fx도 미분 가능한 거겠지? 맞아요? 그리고 라지 fx는 a에서의 함수값 fa랑 ga, fb, g, b지 여기가 미안해. 똑같기 때문에 라지 fa랑 라지 fb가 똑같은 거, 둘 다 0으로 똑같은 것도 맞겠죠. 됐니? 그럼 라지 fx는 뭐를 적용할 수 있는 함수야? 우리 롤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때 x 이퀄 c에서 두 함수 값의 차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fx 빼기 gx가 최대, 그러니까 두 함수 값의 차가 되는 거고, 이때 이게 최대가 되는 점이 c라는 얘기는 fc가 우리 최대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fc가 최대가 되는 점에서 f'c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되는 거겠지. 우리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이 결론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x 이꼴 a고 여기가 x 이꼴 b여서 요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라지 fx가 라지 fa도 0이고 라지 fb도 0인 상황인 거야. 됐니? 그런데 fx 빼기 gx가 스몰 fx 빼기 스몰 gx, 그게 라지 fx인데 이 라지 fx가 x 이꼴 c. 근데 이 c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였냐면, 우리 요런 범위를 만족시키는 c에 대해서 fc가 최대래요. 즉 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최대가 되는 점, 여기가 c인 거지.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걸까?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꼭 0이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f'c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근데 fx랑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였으니까 라지 f'c는 스몰 f'c 빼기 스몰 g'c 이렇게 되는 거겠지? 빼기는 각각 미분하는 거였었잖아. 됐니? 그래서 라지 f'x는 스몰 f'x 빼기 스몰 g'x니까 거기다 c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걔가 최대가 되는 점에서 반드시 얘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f'c랑 g'c가 똑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다음 91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몇 분이에요? 53분? 91번까지만 풀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91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 함수 y =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열린 구간 a, c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p는 x는 p개, 열린 구간 a, b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x는 q개가 있다.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요딴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꼭 4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6차 함수도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 8차 함수도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서 일단 y =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대. 이때 a, fa가 어디 있냐면 x = a가 요쯤 있어요. 요쯤 a, fa가 있고요. 거기서 옆으로 쭉 하고 와서 만나는 요 점이 우리 뭐예요? 요 점이 b, fb예요. 그리고 이 위에 어딘가 c, f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열린 구간 a, c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는 어떻게 찾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럼 평균값 정리는 할선의 기울기야. 즉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 요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몇 군데나 그릴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나는 요놈과 요놈 사이에서 여기도 한번 그을 수 있고 여기도 한번 그을 수 있고 여기도 한번 그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맞지? 이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보면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있을 수 있을 거야. 따라서 P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 A, B에서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를 q라고 한대. 자, 그러면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랑 다르지 않아요. 얘도 똑같이 요놈과 요놈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FA랑 FB가 똑같으니까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0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 사이에 기울기가 0인 접선을 나는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겠고,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겠고,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 바깥에서는 얘기 안 하는 거고. 그럼 이 사이에서도 얘와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으니까 우리 Q도 3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얘는 fx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몇 개나 그을 수 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P도 3이고 Q도 3이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가 돼요?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9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까지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함수의 증가함수, 그 다음에 극대극소 이런 얘기들을 좀 할게요. 쉬었다.